야담 얘기, 김세아 씨 눈빛이 달라지는데. 갑자기 네. 이게 나오니까 붉은색 이 옷이 남달리 보이가 여기까지 할게요. 얼른 벗어보시네. 유구한 역사가 깃든 고흥군. 그리고 이곳 분청문화박물관에는 고흥 사람들의 삶과 희로애락이 담긴 문화를 한눈에 담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땅에 스며든 설화 이야기가 방대합니다. 이 설화 조형물은 고흥군 두원면 수도암이라고 하는 암자가 있는데 이 암자에 전해져 내려오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박물관 내부에 자리한 설화 문학실. 그리고 여기에 아주 귀한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조선 최초의 설화집 어우야담인데요. 이 책과 고흥은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 또 유몽인 선생은 분명히 고흥에 왔고 고흥에서도 고흥읍 호동리, 호동마을에서 살았다는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구전을 통해서 많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우야담이 탄생하는 데는 고흥이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하늘이 비추고 땅에 스며든 이야기. 그리고 이 너른 바다가 품은 이야기. 이야기의 땅 고흥에서 어우당 류몽인을 만납니다. 고흥읍에 위치한 작은 시골 마을. 어서 오십시오. 바쁜데 이렇게 오셨습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예. 호동리에는 고려 때부터 이곳에 터를 잡고 살아온 사람들이 있는데요. 살아계실 때 진 것 아니요? 고흥의 역사와 함께해온 고흥 류씨 가문입니다. 그 후에 이 마을은 우리 고흥 육가의 자자일촌, 유일하게 자자일촌입니다. 그래서 저는 송암공 할아버지가 이 집터를 잡아오면서 지금까지 쭉 계속해서 선조들이 지금 이곳가에서 살고 계십니다. 조선시대 송암공을 찾아 이곳에 왔던 아주 특별한 이가 있습니다. 바로 조선의 문장가로 이름을 떨쳤던 어우당 류몽인입니다. 류몽인 선생은 1년 반을 이곳에서 지내면서 자신의 생각이 담긴 어우집을 남겼습니다. 그 어우공이 이게 조정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세상을 돌아가는 것이 조금 혼란해서 아들에게 이걸 흥양으로 이렇게 좀 화상하고 책하고 일부 책하고 가져다가 보관해라. 일찍이 30살이 되는 해 장원에 급제하고 높은 관직에 오른 류몽인. 그는 조정에 들어가 세자인 광해군에게 글을 가르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광해군과 각별한 인연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순탄했던 그의 앞날에 비운의 그림자가 들이닥쳤습니다.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인조를 왕위에 앉힌 인조반정이 일어난 겁니다. 당시 광해군을 추종하던 세력들은 화를 피할 수 없었지만 류몽인은 끝까지 신하된 도리로 신의를 지켰습니다. 광해군을 모셨던 유몽인 선생이 있기 때문에 인조반정이 일어나면 그 전에 임금을 섬겼던 사람은 대역죄인이 되기 때문에 모든 정치적인 그 혼란한 상황을 피신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내려갔다라고 하거든요. 끝나지 않는 당쟁으로 결국 류몽인은 고흥을 찾게 됩니다. 뛰어난 문학 능력을 갖추고 있던 그는 창작 활동에 몰두했는데요. 그리고 정원이 자리했던 이 터에 고즈넉한 정자 감로정을 세웠습니다.
바닷물이 여기까지 들어와서 그때는 경치가 더 예, 그렇죠. 그 풍광이 더 좋았겠죠. 아니 감로정에서 내려다 보이는 풍광에 심취했던 류몽인 선생. 이곳에 발을 디디고 느꼈던 인상을 감로정 이름에도 담았습니다. 키가 4개나 들어갔다고 했어요. 바다와 접해 있고 대나무, 노송들이 우거져 있어가지고 풍광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정자를 지으면서 또 정원이 내린 단이슬을 보고 감로정이라 이렇게 칭하고. 고흥의 풍경과 어우러진 민중들의 삶과 지혜를 글로 담아냈던 류몽인. 이때부터 고흥과 인연을 맺은 글들이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감로정기. 글 속엔 그가 고향을 찾은 연유도 언급돼 있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찾고 선조를 찾는 것을 그의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은 것입니다. 내 고향은 어디일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흥유씨고, 그래서 고흥에 대한 그 관심,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치과하면서 다양하게 사람들과의 교육,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런 어우야담과 같은 정말 최초의 설화 문학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양도 방대한 걸로 평가받고요. 세상의 중심과 많이 떨어져 있는 만큼 신비롭고도 많은 이야기가 잠들어 있던 고흥. 류몽인은 보고 듣고 느낀 감정들을 글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지난해 10월 개관한 고흥 분청 문화박물관. 이곳 설화 문학실에는 류몽인 선생의 설화가 한데 묶인 어우야담이 있습니다. 또 조선시대 사람들의 생생한 삶 속 해학과 풍자가 담긴 어우야담을 애니메이션 등으로 제작해 전시하면서 흥미롭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당시 사람들의 어떤 효나 또는 충, 그다음에 무예, 이런 일반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방면에 굉장히 방대한 분량의 내용을 잘 정리해서 글로 표현한 이런 야담집이라고 하는데 가장 큰 특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흥 설화의 역사는 류몽인 선생에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전설과 민담 등의 이야기가 2만여 쪽에 달할 정도인데요. 이 설화 속에서 고흥의 삶과 역사, 문화까지 모두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고흥의 어떤 지명과 관련된 또는 그 땅과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대표적인 용바위랄지 수덕산 이야기, 그리고 그 수도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이 그 설화 문학실에 재미있게 펼쳐져 있습니다. 고흥을 이루는 땅과 바다, 그 전체가 설화 전시실이라고 할 만큼 수많은 이야기가 담긴 터전. 인간의 고된 삶은 수많은 신화를 낳았고 새로운 삶을 비출 또 다른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이 기억하는 다양한 이야기를 수집하는 것은 이 시기에 산 사람들이 어떤 삶과 어떤 생활과 어떤 문학적 세계를 가지고 살았는지를 후대에게 남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우야담이 같이 있듯이 지금 현재 고흥에서 수집하는 다양한 자료가 후대에 같이 있을 거라고 봐지는 것도 그러한 맥락인 것이죠. 조선 최초의 설화 작가 류몽인이 고흥에 남긴 발자국. 비록 그와의 인연은 짧았지만 그가 꿈꿨던 수많은 상상과 이야기의 씨앗들은 풍요로운 고흥을 살찌우는 미래의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